SM은 오늘 거래가 터진 상태인데 거래가 터져도 2천억이 안 돼요. 그 SM이 2천억을 넘기는 그 거래량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두 번? 응? 지난해 5월 이후에 두 번? 그죠? 딱 2천억 넘긴 게 없어요. 그렇다고 주가가 못 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뭐 무조건 2천억이 터져야 된다? 아니죠. 그럼 2천억 기준 뭐냐? 얘기했잖아요. 당일 기준의 변동성의 확장. 당일 기준의 변동성의 확장을 위해서는 최소 2천억 이상이 터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일 기준의 변동성의 확장. 결론적으로 이제 당일 기준의 변동성의 확장 부분이 아닌 추세 매매의 기준. 얘는 실적은 좀 더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이슈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때 치고 들어올려 놓은 부분이 얘는 이제 수급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당시 5월 이후에 방송에 바로 갖고 나왔죠. 왜 그랬냐면은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 나왔던 부분이 이제 CJ도 얘기가 나왔었고 카카오 얘기가 나왔었고 네이버 얘기도 나왔었고 네이버냐 카카오냐. 그 카카오 쪽 얘기 나왔다가 CJ냐 어디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상당히 강세를 띄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 사업 영역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컨텐츠 사업 부분의 확장, 웹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서 그 SM 쪽의 기준에서도 컨텐츠 부분, 그 컨텐츠에 이제 뭐 당연히 가수들의 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싹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죠. 나뉘어져서 이제 어느 업체는 어디 네이버하고 어느 업체는 이제 뭐 카카오하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SM 같은 경우는 매각의 이슈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2,345만 주짜리였거든요. 지금은 2,377만 주입니다. 일단은 2,345만 주에서 콜옵션 행사가 좀 된 물량이 있는데 크게 뭐 증가한 건 아니죠. 어찌됐건 이 당시에 이 기준이 뭐 20% 수준까지 매집해요. 그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면서 JP모건이 지분 신고를 했었고 또 CS에서도 지분 신고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손바뀜이 나왔어요. 이때는 외국인 위주로 샀는데 지금은 손바뀜이 기관 위주로 손바뀜이 나왔어요. 좀 이따 그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은 어떤 기준을 설정하냐면요. OMA, 20MA, 5일 이동 평균과 20일 이동 평균의 거래량을 수반하고 양봉일 때. 거래량이 이 정도 기준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일 때.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일 때. OMA, 20MA를 넘기고. 변동성 매매라는 거는 당일 기준의 변동이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당일 기준의 변동성이 나오려면은 거래대금이 월등히 터져야 되는데 SM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거래대금까지 터지진 않고 유통 물량도 상당히 잡아갔고 그래서 적은 물량에도 변동이 확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변동이 크게 나올 때는 뭐 20%대까지 나왔었나요? 볼까요? 이런 때 얼마예요? 12%. 20%도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변동률도 다소 제한적이고 거래 대금도 제한적입니다. 그것만 빼고 나면은 매집도 돼 있고 그리고 SM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JYP, Y젠터도 똑같은 매집이 돼 있어요. 이 정도 수준에. 그래서 비오프닝 관련해서 엔터주들을 놓고 보실 때 우리는 탑픽을 SM을 잡는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긴 거는 JYP가 이번에는 먼저 넘겼어요. JYP가. 그리고 이제 Y젠터는 수급이 이제 좀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서 못 넘겼었고 JYP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 당시 고점 여기도 거래대금 안 나옵니다. 이 당시 고점 옆에다 놓을게요. 이 당시 고점을 형성할 때 수급이 요 자락이었다고 한다면 저 수급을 넘겼죠. 넘기는 지점에 고점을 못 넘기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고점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JYP 같은 경우에 이 수급이 개선되고 있을 때 당연히 이 자락에서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앞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어때요? 수급을 넘기고 있는데 못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는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돼 있었다. 우리는 이제 아쉽게도 하이브를 들어갔어요. 하이브를. 뭐 하이브도 뭐 나쁘진 않고요. 하이브를 어제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SM을 어제부터 들여다본 기준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 SM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 지금의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1,600억인데 이 1,600억이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에서 최상위에 놓여졌어요.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확장이 되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대금 결코 제한적이거나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을 볼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기준도 분봉에서는 앞전 거래량 기준을 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이 정도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데 일주월봉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어디 위치에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요 기준이잖아요. 이번 주 아직 하루가 더 남아있고, 그럼 거래량으로 볼 때는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만큼뿐이 안 터지고도 요만큼의 거래량 수준하고 비슷해요. 내일 하루 또 거래 더 실리면. 그죠? 거래대금이 있어서는. 그래서 거래량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을 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OMA, 20MA의 거래량에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 주가 눌림목 나올 땐 거래가 없어요.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SM을 설정한 거는 결론적으로 뭐 비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기준이 하나 있고, 그리고 실적은 뭐 얼등하지는 않습니다. 엔터주들이 실적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성장주로 놓고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것을 인정해주는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뒷받침돼 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데 이것이 내일 거래가 둔화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거래대금이 계속 터져 나오는 흐름이 된다면, 그러면 시장의 전체적인 뭐 기준이 비오프닝주로 쏠림 현상, 뭐 항공이든 여행주든 엔터든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와서의 순환성의 흐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거래대금 터지면서 변동성은요 확장이죠. 왜? 매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일단은 먼저 설정 범위를 잡아놓은 부분이 뭐 2천억 수준, 1,600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기준 거래량은 일단 이렇게 250만 주, 1,000억 수준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2천억 수준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진짜 이 정도 터지면 변동성이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거래량이 안 터지면 위에 올려보시면 OMA, 20MA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죠. 언제 사면 될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가 터지고 양봉일 때. 그 거래가 터진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전일 대비 20배? 그건 정신 나간 친구들이 하는 얘기고, 거래 OMA, 20MA 넘기고 양봉일 때, OMA, 20MA 넘기고 양봉일 때, OMA, 20MA 넘기고 양봉일 때, 넘기고 양봉일 때, 넘기고 양봉일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넘기고 양봉인데 나는 하필이면 고점에 샀다? 가지고 가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추세 매매를 하시는 경우. 주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일 때. 월봉으로는요. 월봉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실리고 양봉일 때 그때 따라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 명확히 보시고,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이 이 매매 기준 좀 말고 거래대금의 방금처럼 말씀드린 OMA, 20MA 거래량 터지고 양봉, 그 교육도 공지사항에 보면 하여간 있을 거예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동제약이에요. 일동제약.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따 다시 볼 거는 대한전선, SM, 일동제약 이렇게 다시 볼 겁니다. 뭐 박셀바이오도 오늘 뭐 장중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KB금융도 뭐 빠르게 한번 볼 겁니다. 일동제약, SM 스윙, 그리고 KB금융 주력. SM의 기준은 빨리 넘깁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 보여드렸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기준에서도 또 우리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월봉 기준에 이제 상승 형태 확인형이 확정이 되고 4월 달로 이제 넘어갑니다. 거래만 수반되면 돼요. 거래 대금은 월등합니다. 추세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저 기준을 놓고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변형 상승 형태 확인형인데 다 좋아. 거래 대금도 좋아. 수급입니다. 이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YG엔터나 JYP, SM 세 종목 다 20% 수준의 매집이 돼 있어요. 얘는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매집 설정 범위를 작년 5월부터 보시면 작년 5월 7일부터 해서 그때는 외국인 위주로 샀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관이 물량을 손바뀜으로 대부분을 다 받아가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죠. 21% 매집을 했어요. 평균 단가 63,000원에 약 3천억 이상을. 1차 목표 주가 95,000원, 2차 13만원.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 1월 말부터 해서 6.56%를 또 매집을 했습니다. 72,800원 평균 단가. 1차 얼마? 95,000원, 2차 11만원. 저 기준의 매집을 놓고 보시고 저 흐름을 비오프닝 관련해서 매집이 돼 있는 인정해주는 쪽을 기준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항공주가 됐든 여행주가 됐든 엔터주가 됐든. 근데 엔터주의 누적 수급이 20% 수준씩.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짓눌리고 돌릴 때 이 흐름에서 손바뀜이 JP모건 지분 신고했었죠. 5%. CS 지분 신고했었죠. 5%. 전부 다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 빠져나갈 때 누가 샀냐? 전부 기관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 기준점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